안녕하십니까. 서른 넘어서 남들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미국 넘어와서 6 년째. 오늘은 미국 사교육 얘기를 한번 좀 해 보려고 해요. 미국 사교육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학부모는 아니에요. 학부모는 아니라서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변에 학부모가 꽤 있어서 그 얘기를 들은 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안의 여유가 살짝 있는 중산층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사교육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한국하고 비교해서는 뭐가 다른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먼저 한국은 제가 보기로는 일단 영어 유치원이 있죠. 영어 유치원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어 유치원을 가기 전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뭔가가 또 있어요. 영어 유치원을 위한 유치원? 그리고 무슨 칠세고시도 있고 대치동 학원가들 보면은 요즘에 보니까 랭킹이 막 1 위부터 10 위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이제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는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 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 영어 학원 가방 이 뭔가에 따라서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수학 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 다니고 교과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사설 학원들이 엄청 많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인성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거는 그거는 학교 이외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한국의 사교육 열풍은 뭐 자세히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럼 미국은 어떠냐? 뭐 일단 미국은 영어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죠. 물론 영어 과목이 있어요, 미국 학교 커리큘럼에도. 근데 이거를 영어를 모르는 이제 랭귀지를 배우는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되죠. 그러면은 수학이나 과학, 사회, 지리 이런 거 다 교과 과정이죠, 얘네도. 당연히 배우죠. 그럼 이거를 학교 외에서 학원에서 배우냐?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쪼끔 '아 부족하다. 약간 뒤에 있다, 성적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학 학원을 어디 가서 따로 등록을 할 수가 있냐라면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를 내가 쪼끔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좀 붙어 가지고 같이 뭔가 학습을 해 준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럼 학원에 보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애들은 학교 끝나고 그냥 노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바쁘긴 한데 얘네들은 예체능을 엄청 extracurricular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커맘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아이들 축구 교실이나 그런 축구 연습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엄마들을 사커맘이라고 하는데 또 제 친구 애들은 이제 농구하는 애들도 있고 야구하는 애들도 있고 하키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뭐 악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 축구한다." 중고등학교 때 이러면은 그건 내가 거의 축구로 내 길을 갈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쵸?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운동한다."라고 하면은 축구부 아니면 농구부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할 거를 웬만큼 다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중고등학교 팀에서 축구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내가 이 축구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프로를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산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옵션 중에 하나고 가장 크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이 축구를 함으로 있어서 그거는 대학에 진학할 때 그런 특기생으로 뽑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 미국의 웬만한 좋은 대학들은 그런 스포츠 팀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무용팀이라든지 아니면 음악팀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있어서 특기생으로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길만 파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아니에요. 같이 공부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프로 돼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포츠로 성공을 하기가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 팀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보니까 이 길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 하던 전공 예를 들어서 경영 전공이다라고 하면은 그쪽 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경영으로. 내가 하던 축구는 뭐 프로페셔널하게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니면 초등학교 때라든지 많은 이런 스포츠나 아니면은 악기 같은 걸 시키는 게 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흥미 찾기, 아이의 흥미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특기생으로 갈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한국은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같은 거를 사교육으로 엄청 많이 배우고 미국에서는 주로 예체능을 사교육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낫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삶. 먼저 아이의 삶부터 얘기를 해 보면은 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의 삶은 미국 아이들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가끔 한국 들어가면은 일단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원들 앞에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서 서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학원 버스 타려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진짜 막 수백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누가 솔직히 말해서 학교 끝나고 또 수학 배우러 가고 또 영어 배우러 가고 또 막 물리 배우러 가고 역사 배우러 가고 하기 싶겠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집에 가서 수학 숙제 1 시간 해야 되고 영어 숙제 1 시간 해야 되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하자면은 아이의 삶은 미국 아이들이 더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럼 부모의 삶은 어떠냐? 부모의 삶은 미국 부모들도 똑같이 바빠요. 정말 바빠요. 뭐 일이야 한국 부모나 미국 부모나 다 열심히 하죠. 근데 미국 부모들은 그런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안 가르치죠, 사교육으로.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체능을 하고 그런 예체능을 보통 두 개는 기본으로 해요. 운동 하나 아니면 운동 둘 아니면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요런 식으로. 일단 이런 데를 여기는 뭐 학원 버스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전부 다 실어 날라야 돼요. 이게 또 어떤 때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 해 먹이고 애들 실어 나르고 하는 거 보면은 여기 부모들도 쎄빠지게 고생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럼 돈 들어가는 건 어떠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쵸. 한국 사교육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여기도 예체능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형이죠. 이제 형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둘 다 이제 축구를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초등학생인데 일단 회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축구는 그렇게 막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스포츠예요. 뭐 자기 공이 있어야 되고 뭐 젖이 있어야 되고 축구화 있어야 되고 뭐 이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죠. 근데 요런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700 불은 고정으로 나가요. 인당. 이제 아이 하나당. 700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근 100만 원 돈 하죠. 축구 하나 시키는데 100만 원 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애가 쪼끔만 더 잘하고 좀 흥미가 있잖아요, 팀에서. 아니 유소년 팀이라도, 애들 팀이라도. 그러면은 시합을 다녀요. 시합을 다니는데 여기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 안에 뭐 반경 한 5 킬로 안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최소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고 와야죠. 그러면은 그 매치 한 번 갔다 오는데 내가 아이 한 명만 데리고 갔다 온다라고 치더라도 한 100만 원 돈 이상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싼 스포츠다. 예를 들어서 골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스포츠가 아니라 악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튜터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팀에 들어가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튜터를 붙여야 되고 그 악기 사는 비용, 수리 비용 그리고 대관 비용 연습하려고
하면은 진짜 악기는 꽤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한국과 미국 사교육, 어느 정도 잘 사는 중산층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한국은 학교 커리큘럼을 먼저 그리고 심도 있게 배우는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뭐 방과후 활동은 사교육은 예체능으로 스탯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의 삶은 어떻냐? 아이의 삶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아이들이 더 행복해요. 부모의 삶은 어떻냐? 똑같아요. 때 빠지게 고생하고 돈 억수로 많이 깨지는 거는 부모의 삶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는 왜 미국처럼 안 될까?'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미국은 땅을 파면은 돈이 그냥 샘이 솟죠. 반면에 한국은 땅을 파면 나오는 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남한은. 그래서 이 뭐 자원 얘기를 하려면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예,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사교육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예, 재미있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